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있는 노경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리빙랩과 사례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드릴 건데 우선은 그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면 저는 그 메시지 팩토리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있고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달서구 사회적경제협의회 회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공동체 분과 위원장,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 그 운영위원 이런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너무 이런 것들을 원래 넣는 걸 진짜 안 좋아했는데 일부러 넣은 이유는 아까 앞에 센터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도시재생이나 이런 활동, 마을 활동을 할 때 여러 분야가 결쳐져 있는데 행정에서는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 그리고 그 정부 부처에서도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을 결국엔 마을 안에서는 여러 가지, 한 명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넣었고, 여기 없는 저는 학교협동조합 을 만들고 컨설팅하는 거에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효성여고에서 만든 그 협동조합의 이사로도 활동을 하고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시지 팩토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저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여기 계신 분 모두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건데 그 메시지들을 모으고 그 메시지를 만들고 전달을 하는 소셜 기획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만들고 전달하다 보면 나 또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Make, Share, Get에서 MSG를 만드는 곳이고, 그 MSG를 만들어서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과 조직들이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는 MSG처럼 저희는 사람과 조직이 더 멋있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메신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메신저라고 저희는 칭했고, 거기에는 청년, 청소년뿐만 아니라 주부나 장애인, 노인분들 모두가 메신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신저 커뮤니티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개 모임이라든지 가족 그리고 동아리들도 메신저 커뮤니티가 되어서 그들이 그 사회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역에는 환경, 사회,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역사, 건강, 평화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마케팅, 서비스 디자인,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세 가지 방법론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게이미피케이션이랑 서비스 디자인, 사실 저는 리빙랩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이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좀 이따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 그리고 리빙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저는 역사 보훈과 관련해서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랑 같이 하다가 그 보훈청이랑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만들었고, 영천 같은 경우에는 전투 메모리얼 파크랑 그 다음에 영천 호국원 이런 쪽이랑 같이 이제 영천 나라사랑 골든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을 했었고,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2시간짜리 프로그램, 4시간짜리, 그리고 탐방, 그리고 축제, 골든벨, 보드게임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전이라는 부분에서도 안전마을을 한 5년 정도 참여를 하면서 지역 안에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역사와 안전 관련된 부분들만 했지만 환경이나 평화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고, 결국에는 아까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익 창출 이런 것들을 할 때 결국에는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이런 부분 교육이나 컨텐츠들을 기획하고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꿈꾸는 마을은 경찰관이 꾸민 청소년과 경찰행정학과를 다니는 대학생, 그리고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주민, 그리고 실제 경찰이 방범활동을 같이 한다거나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이라든지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이런 공익 캠페인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도 개발을 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는 활동들이 좀 되고 세대 소통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술가가 꾸민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 그리고 실제 작가분들이 같이 벽화를 그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예술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직종에서 이러한 공익 활동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나 도시 재생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2014년에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그 전에 저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 사회적 경제를 알게 되었고 2017년에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탁받아서 그때부터 지금 4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센터장으로 있었고 지금은 사실은 4년 정도 지나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그 도시재생을 할 때 여러 분야가 결국엔 동네에서는 그 다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도시 안에서 다양한 그 기관들이랑 같이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결국엔 지자체 행정과 주민들 사이에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드는데 중간 지원 조직 안에서도 칸막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중간 지원 조직과 주민들 사이에 중간의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저희는 메신저를 중간 지원 조직에 맞춰서 소셜 메신저, 공익 메신저, 로컬 메신저, 유스 메신저 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에 그 저희 직원들 사진인데 한 20명 정도의 직원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들이고 처음에 그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6이 번지에 있어서 저희는 D186이라는 이름으로 정했고 그 저희의 건물은 아니지만 신협이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그 한 8년째 이제 이용을 하면서 많이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D186이 그 메시지 팩토리의 청년들과 그 18세 청소년 그리고 62세 시니어가 함께 소통하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D186의 변화가 두류동의 변화, 달서구의 변화, 대구의 변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저희는 그 20명, 30명 정도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 2군데와 그리고 지금 환경교육센터가 입점을 해 있고 그리고 그 샐러드랑 샌드위치, 착즙 주스를 판매하고 있는 오셀리 그리고 그 영상 촬영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스튜디오 D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공유 오피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저희 메시지 팩토리 안에서도 약간 굿즈를 개발하는 그런 그 단체도 네 들어와 있습니다. 공익이라는 단어를 적었는데 저는 지금 저의 메타를 그냥 단어를 정했을 때 공익이라는 단어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술을 많이 먹고 간이 안 좋아져서 공익근무를 갖고 공익근무 활동을 하다가 야학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학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의 꿈을 좀 찾았었는데 그러다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가 결국에 저는 청소년, 청년, 주민들이 공익활동을 통해서 공익활동을 좀 더 쉽고 재밌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걸 알리는 사람이다라고 저를 좀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익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리빙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리빙랩은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활 실험실이라는 의미인데 일상생활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실험실의 그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폴리시맵이라고 해서 정책을 실험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을 그 전체 다 만약에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마을에 한번 실험을 하고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퍼뜨리겠다 이런 것들을 폴리시 랩이라고 지금 행안부에서 4, 5년 전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저는 리빙랩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왜 리빙랩들이 만들어졌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리빙랩을 운영하는 방법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뭐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지만 서비스 디자인이 저는 크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014년 12월에 산업디자인진흥법 안에 원래는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뭐 포장 디자인 이런 눈에 보이는 디자인들만 있다가 2014년에 서비스 디자인이 디자인법 안에 이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안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 디자인단을 만든다라고 이야기가 되었고, 그래서 정부 혁신 관련해서 이제 국민 디자인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수요자가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을 한다. 그리고 서비스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공무원, 일반 국민, 관련 전문가 등으로 8명에서 15명 정도로 구성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세스, 발견하기, 정의하기, 발전하기, 전달하기, 이런 프로세스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결국에는 더블 다이아몬드라는 방법론, 그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 중에 문제를 확산하고 수렴하고 확산하고 수렴하고 그걸 반복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점심을 먹을 때도 한식을 먹을지 중식을 먹을지 일식을 먹을지 확산을 하고, 이번에는 한식을 먹자. 한식을 먹을 때 또 뭐 그 메뉴를 또 확산해서 된장찌개를 먹을 건지 김치찌개를 먹을지 이렇게 한다거나, 그리고 또 식당도 확산하고 수렴하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를 확산하고 그 중에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확산하고 수렴하고, 이렇게 반복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이제 보고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진이 어디에서 찍은 사진일까요? 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어린아이가 모터쇼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130cm의 어린이야 결국엔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분들은 다 교수님들이나 그 키가 160cm 이상인 분들이다 보니까 130cm의 아이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공급자, 수요자 사이에는 전달 오차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 딜리버리 갭이라고도 하는데, 그 행정이나 공급자, 결국에는 저도 공급자이면서 수요자이기도 한데, 결국엔 공급자들은 이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서 전달을 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왜 이런 거를 하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동차를 보여주는 멋진 경험을 주고 싶어서 데리고 갔는데, 그 아이는 그냥 어른들 엉덩이만 보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전달 오차를 줄여야지만 목표일치를 해서 만족도가 향상이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수요자가 직접 프로세스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행정절차법도 이제 국민의 참여를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2014년부터 그 전부터도 있었겠지만 2014년부터 퍼실리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디자인단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례들을 이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국민 디자인단으로 울주군에서 이제 참여를 했던 그 사례인데요. 그 울주군은 힐링꽃 동산이라고 해서 2018년에 환경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2019년에 뉴스에 그 힐링꽃 동산 쓰레기로 몸살이라는 똑같은 사례인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2018년에는 몇 개소만 크게 잘 만들었는데, 이게 상을 받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동네마다 다 1년에 한 30개씩만 늘리게 되니까 그 울주군 안에 130개 정도가 힐링꽃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넓은 공간에 폐가나 공가에 있는 곳들을 이제 그 힐링꽃 동산을 만들었는데, 추후에는 이제 곳곳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나무 상자 몇 개만 갖다 놓고 힐링꽃 동산이라고 해놓고, 여기에 무슨 주민자치위원회, 방범단, 청소년 보호
뭐 이런 식으로 이름만 적으면 이게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이랑 같이 타임 스탬프로 이게 어떻게 버려지는지를 계속 확인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서 이해관계 전맵도 그리고 퍼소나라든지 이런 것들 인터뷰를 통해서 공무원이나 인터뷰를 많이 했으면 그래서 나왔던 게 이게 결국에는 한 지역 그냥 통일된 게 그냥 그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그냥 하면 관리가 된다가 아니라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그걸 누가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자. 근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던 곳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이제 청소년 중에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활동을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하니까 의미가 좀 힘들어한다. 그리고 그게 좀 더 대학 가거나 이럴 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왔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싹쓰리 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한 3년 전에 진행을 했는데, 싹쓰리 데이라고 해서 이름으로 정했고 그 친구들이랑 다시 서비스 디자인 수업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때는 이제 여기가 진화해수욕장 근처여서 태풍 이후에 쓰레기가 많이 밀려오는 것들을 직접 그 쓰레기를 플로깅을 하고 그거를 분류해서 버리는 작업들도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벽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벽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힐링꽃 동산이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버전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주민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그 마을에 맞는 것들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벽화를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부스를 이제 쓰레기로 만드는 여러 가지 부스들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마을 가드닝이라고 해서 그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이런 것들도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의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수요자들이 주민들이 여러 가지를 한번 경험해보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협동조합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협동조합 실무자랑 대학생들이 함께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는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페스타라고 해서 구직자와 기업들 사이에서 연결을 해주는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냥 보통은 대학 그 채용 그 공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월급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회사 내규가 월급이 얼마가 있는지를 청년들이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을 이제 청년들과 기업들을 연결해 주는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 그 디자인과 친구들이 그 협동조합 그 브랜딩을 직접 해주는 사업, 그리고 동구 사회적 경제 문화 센터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때 학생들에게 한 4,5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학생들은 이 활동 인테리어 동아리인데 인테리어를 직접 실제로 해본 적이 거의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가상의 공간을 계속 고민을 하는데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제 고객이라는 사회적 경제 협의회 분들이랑 했고, 그러면서 힘든 부분들이 그 자기들끼리도 그 어떤 디자인을 본인 거를 하고 싶으니까 그거에 갈등이 있었고, 또 사회적 경제 지원 협의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다 의견들이 다르니까 그거에서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결국에는 나중에 취업을 하면 그걸 경험할 수 있던 것들을 학생 때 그 경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주 청소년 도시재생 리빙랩이라고 해서 안전이 구출 대작전, 이것도 학생들이랑 같이 했었고요. 이렇게 캐릭터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청소년들도 도시재생 사업을 하거나 하면 마을 탐방을 하고 문제를 찾고 이런 과정들을 학생들하고 진행을 했고,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이랑 연계해서 키워드들을 정했습니다. 교통안전, 그리고 환경안전, 폭력안전, 그리고 식품안전. 그래서 본인들이 주제를 정했고 그거에 따라서 디자인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기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안전이 구출 대작전이라는 걸로 해서 뭐 제동이, 퐁퐁이, 싸다듬이, 균균이 이렇게 캐릭터들을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본인이 아이디어를 냈던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근데 이게 100%를 그 처음부터 기획하고 진행을 하는 거에서 100이라면 사실 청년들이 한 80 정도는
진행을 하는 거죠. 1, 20 정도를 학생들이 기획을 하면서 이러한 활동들이 의미 있다라는 것들을 경험 그리고 이런 공익 활동을 해봤던 경험들을 심어주고 그 이후에 좀 더 기획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행사로 교통 안전 관련된 부분, 그 환경 안전은 분리 배출 OX 퀴즈, 표지판 복불복 게임, 그리고 폭력 안전은 폭력 예방 문구 만들기, 올바르게 신고하기, 뭐 식품 안전은 냉장 보관 음식 맞추기, 백신 보물 찾기 이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 경험을 하고 그거를 아이디어를 내고 본인들이 또 찾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저의 고민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과 조직들이 마을에는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 곳곳에서는 리빙랩을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요. 근데 왜 지속적이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은 좀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하면서 외부에 나가기도 하고 프로그램들을 하고 이틀 전 복지관에 가서 노인분들이랑 같이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계속 지역 문제를 해결하자라고는 하지만 이게 지역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아까 리빙랩이라고 했을 때 일상생활 속에서 실험실을 되어야 되는데 특수한 교육 때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노인분들이랑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게 좀 바뀌려면 그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일을 하는 분들도 약간 바뀌어야 되고 행정도 바뀌어야 되고 시민들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러한 거에 참여를 하거나 이럴 때 결국에는 사람들이 몰라서 어떤 활동이 있는지 그리고 그 활동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리빙랩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몰라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활동들을 했을 때 재미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권한이 없어서 리빙랩을 하거나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막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재미가 없어서 막상 왔을 때 가보니까 몇 번 가보니까 재미가 없고 그냥 나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면 그걸 들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좀 참여를 안 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나이가 상관없이 그 다른 주민들도 무언가 결정되는 부분들에서 결국엔 수요자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하는데 권한과 책임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참여율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바빠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바빠서인 것 같은데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이런 곳에서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 서류를 하는데도 바쁜데 제가 여러 가지 교육을 갔을 때 제일 좀 당황스러운 게 교육 프로그램은 용역에 맡기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센터 직원들은 그 다른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교육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만 몇 명이 앉아서 교육을 하는 상황들이 제일 당황스러울 때거든요. 저는 저희 센터는 그 가능하면 2명 이상은 무조건 교육을 받게끔 하거든요. 그 이유가 결국 교육을 받으면서 직원이 성장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같이 참여하는 주민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용역을 다 맡기고 사실 저도 용역을 수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진행을 하는데 어떤 센터는 정말 주민들하고 관계를 잘 맺는 센터들이 있고 행정기관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곳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쁘다라는 핑계인지 진짜 바쁜 거인지 둘 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그냥 결국에는 관계를 맺고 네트워크를 하고 같이 함께 한다라는 게 지금은 바빠서 힘들겠지만 추후에는 더 편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저는 그 행정간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 간 그리고 주민들 간에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기획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역할을 결국에는 시민들이 하거나 중간 지원 조직에 있는 누군가가 그리고 행정에 있는 분들 그 관계를 어떻게 잘 맺느냐가 사실 중요할 것 같고요. 행정 중간 지원 조직 주민들 사이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하는 사람을 좀 더 지지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지역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10년 전에 6015525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강의 자료에 썼는데 목적 그냥 6015525는 삼성생명 보험회사에서 이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0콜을 하고 15번을 만나고 5번을 제한 PT를 하고 그 중에 2건을 계약을 하고 그 5명을 소개를 받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0콜 하루에 10콜씩 일주일에 60콜을 하면 그 중에 전화를 하는 목적은 15번의 만남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5번을 할 때 무조건 다 보험 가입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5번 정도를 PT를 하고 그 5번을 하는 거에서 2건의 계약을 하는 게 목표이고 그리고 또 그 2명에게 5명을 소개를 받고 이게 반복적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60번 전화를 하면서 관계를 만나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만나기 전에 그냥 잘 지내냐라고 하는 관계를 맺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창업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관심 없는 사람에게 좀 전화를 하면서 알리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근차근 좀 그 목적에 맞춰서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감사합니다.